네, 반갑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불안정하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순매수로 다시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급상에서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금융투자가 열심히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 부분을 압도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내렸으니까 일단 내일까지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에 주가가 하락하고 막판에 조금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내일도 이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연휴가 제법 길단 말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종목 간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늘 뭐 움직임들이 위아래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뭐 올라간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갔고요. 또 내려간 종목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지수는 빠졌지만 그게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주 좋아요, 뭐 신나요, 뭐 이런 장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죠. 네, 답답한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많이 지치는데 홍삼이라도 하나씩 빨아 드시면서 네,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삼 하는 거 뭐 있지? KTNG인가요? 네, 아무튼 차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오늘 음봉이 대체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어요. 보통 이런 음봉이 나타나면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부담을 가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크지 않을 것이고요.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좀 가겠죠. 그러면 이게 3116 지금 조금 더 올라와서 원래는 31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요. 이제 3100 한 17, 한 20 그 정도까지도 이제 지지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정도까지 이제 밀리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많이 좀 덜어내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까지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더 많이 빠진다고 본다면 지금 지난 7월부터 연결되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추세로 연결되게 되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뭐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위에서 계속 누르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결코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확고하게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주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또 추세를 전환시키는 자리가 3200포인트 정도 될 텐데 이 자리만 넘어서게 된다면 또 큰 문제 없이 시장이 돌아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거는 기대감은 다음 주 명절 연휴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로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할 때도 그냥 뭐 0. 몇 프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1%씩 탁탁 올라주고 종목들도 분위기를 좀 잡아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과연 가능할 수 있을런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분봉 상황 한번 볼게요. 분봉 상황에서는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일단 아침에 다 밀려 내려간 모습, 11시에 나타난 저점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일단은 저점 지지되는 쪽으로만 우리가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 아주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별로 좋지 않아, 조금 답답해, 왜 이래, 막 이런 정도, 배기 싫어,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아직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0.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지선 위쪽이었고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11시 이후에 나타난 저점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포지션만 보면은 그렇게 썩 나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나빠졌을 테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동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순매수를 전환됐습니다. 180억 정도 순매수 진입이 좀 된 모습이고요.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매도를 좀 쳤어요. 그래서 오늘 3,700억 정도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매도를 쳤는데 오늘도 매도 쳐가지고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쪽은 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그래서 오늘은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면은 업종별 현황에서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쪽이 전기전자가 많아요. 아마 하이닉스 쪽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또 개인들 물량이 많이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3,500억, 연기금도 1,000억 원 해가지고 제법 많이 던졌거든요. 이 부분을 개인들이 또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다시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물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다지 네 좋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전기전자만 내리면서 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줬고요. 나머지 물량들에서는 뭐 그냥 크지 않죠. 금융업에서 200억대 뭐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쪽에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자, 화학주 쪽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아마 네 아침부터 좋았을 텐데 분위기가 좀 잘 나왔죠. 오늘 4%대. 만약에 이런 종목이라면 내일 정도 옆으로 좀 서서 옆으로 좀 누워주면 26만원 정도 대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한번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전체적인 상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1.1%대 하락이고요. 하이닉스가 3%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뭐 외국인이나 기관적 매도가 좀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매매 상황들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계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DI가 오늘 좀 많이 빠졌었죠. 한 5%대 빠졌었는데 이게 뭐 배터리 사업부를 뭐 분리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회사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해프닝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네,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 SDI는 진짜로 이거 배터리를 분리하게 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석유나 뭐 화학 쪽이 남았다 하더라도 SDI는 배터리가 전부인데 요걸 빼내면 진짜 껍데기밖에 안 남죠. 그러면 요거는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일단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오늘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인 것 같아요. 뭐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NC소프트도 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쪽은 조금 상황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또 뭐 그게 괜찮지도 않아요. HLB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 뭐 이런 정도고요.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부분이 없이 다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고요. 느낌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의 상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적 한번 볼게요. 인버스 쪽 순매수 상당히 많네요. 인버스는 근데 이게 뭐 고퍼스 쪽이니까 뭐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버스나 이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뭐 30%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뭐 2,800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모르겠지만 횡보를 해버린다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게 되면 결국엔 나는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시장이 요 정도 지금 인버스가 요정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시장이 지금 대비해서 한 15%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상황이 만약에 15% 정도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져야 됩니까? 2700포인트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불가능하지 않겠죠. 근데 가능성이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연말 시즌 들어가면 보통은 수급들이 대형주 쪽에 많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인버스 쪽에 투자하는 이 모양새들은 뭐 금융투자 쪽이겠죠. 당연히 금융투자가 인버스 쪽 매수를 많이 했을 거고요. 이쪽으로의 어떤 포인트는 단기적 이슈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 원대 이상 매도가 들어갔고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 네이버, LG화학 등등등 다 같이 팔아먹는 모습.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난 차익 실현할 거야 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SDI, 레버리지, 하이닉스 순서로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인버스 쪽 롯데케미칼 순매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크래프톤 정도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크래프톤은 아마 연기금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갔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볼게요. 삼성전자를 아침부터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지가 되고 있거나 뭐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하이닉스는 좀 많이 팔았어요. 900억입니다. 이게 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부담을 좀 느꼈을 수도 있겠는데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팔아먹은 것처럼 SDI를 외국인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단기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얘네들은 이제 그런 기사를 통해서 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럼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LG화학은 살짝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요즘에 보이고 있어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지금 첨보도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 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사들이는 그런 포지션에 갔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또 생길 수도 있겠는데, 지난번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장을 받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면 크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횡보 아니면은 작은 변동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종목들도요, 뭐 종목이 뭐 4%, 5% 아니면 10%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제 뭐 이런 시점에서 어떤 변동성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 1, 2%대 이런 작은 변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서 막 공포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매수가 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수급의 부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것이다, 그냥 작은 변동이 있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한국선제가 오늘 많이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이것도 뭐 정치 테마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이죠. 뭐 떨어질 것 같아서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이따가 저녁에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9시에 네, 무료방송 또 진행되니까요. 저녁 9시에 늦지 말고 오셔서 저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